안녕하세요. 칼리스타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은 책을 읽어드리는 시간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난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죠. 아이와 함께 여행 시리즈 총 3권이고 저희 언니가 여행 작가라고 말씀드렸었죠. 정유선 작가 지음 뮤진트리 출판사 작품입니다. 지난번에는 크로아티아로 여행을 떠났고요. 이번에는 아이와 함께 아일랜드 영국으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와 함께 아일랜드 영국 책 표지에 있는 내용부터 먼저 읽어드릴게요. 아일랜드와 영국은 유명한 동화의 캐릭터들이 살아 숨쉬는 곳이다. 걸리버부터 앨리스, 피터팬, 피터래빗, 그리고 해리포터에 이르기까지. 덕분에 우리는 출발도 하기 전 밤마다 아이의 소박한 책장에서 꺼낸 동화 한 편으로 두근거리며 여행을 꿈꿨다. 그리고 마침내 피터팬을 만나기 위해 네버랜드로 날아가는 웬디처럼 이미 마음은 소녀인 6살 아이와 언제나 소녀이고 싶은 42살의 엄마가 날아올랐다. 동화 속 나라로. 보통 저희가 유럽을 여행하게 되면 유명한 관광 명소를 찾아다니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동화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기로 한 작가의 발상이 상당히 신선했어요. 그래서 더욱더 기대가 됐던 책입니다. 안쪽에 작가 소개는 지난번에 크로아티아 편에서 해드렸으니까 생략하기로 하고요. 목차를 잠깐 같이 보시면 이렇게 지역별로 나뉘어져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어떤 동화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지 표기가 되어 있어요. 더블린에서는 오스카 와일드의 행복한 왕자, 그리고 더블린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에서는 조너선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 그리고 뉴캐슬에서는 조앤 케이 롤링의 해리포터, 그리고 웨일즈 코니에서는 아더왕의 전설, 그 밖에 피터 래빗 이야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로빈훗의 모험 등 다양한 이야기들을 찾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럼 프롤로그부터 함께 들어보실까요? 프롤로그. 나와 아이가 함께 처음으로 크로아티아를 다녀온 후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했다. 안 힘들었어? 5살 아이랑 어떻게 한 달을 여행해? 그때마다 나는 엄살을 부렸다. 왜 안 힘들었겠어? 아빠 보고 싶다, 김치 먹고 싶다, 친구 만나고 싶다, 나를 들들 볶았지. 하지만 아이와 나는 눈만 마주치면 두 번째 여행을 이야기했다. 엄마, 미국은 어때? 미국은 너무 커, 재하나. 독일은 어떨까? 남편이 기가 막히다는 듯 쳐다봤지만 우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떠들었다. 힘들었다면서 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남편의 말에 우리는 빙그레 웃었다. 가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낯선 흙, 낯선 공기, 낯선 사람들 속에서 한결 또렷이 드러나는 나와 우리, 그리고 세상. 보이는 모든 것이 신기했고 들리는 모든 것이 감동적이었으며 느끼는 모든 것이 새로웠다. 그래서 우리는 또 떠났다. 이번에는 아일랜드와 영국이다. 서유럽의 끝자락에 있는 아일랜드는 내가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미지의 땅, 유정이 살고 있고 애냐의 노래가 몽롱하게 번지는 신비한 초록의 섬이다. 내가 그곳을 동경하게 된 것은 엄마의 유년 시절 이야기 때문이었다. 어릴 때 엄마는 성당에서 아일랜드인 신부님과 수녀님으로부터 아일랜드 민속춤을 배우셨던 모양이다. 언젠가 아일랜드 이야기가 나오자 엄마는 탭댄스의 원형이 아일랜드 춤이라는 설명을 곁들이며 내 앞에서 1, 2, 3, 1, 2, 3 박자를 외치면서 스텝을 밟으셨다. 스텝이 엉키면 아휴 다 까먹었네 하며 손사래를 치시다가도 끝까지 이렇게 저렇게 흉내를 내보며 온몸으로 웃으시던 엄마. 눈가에 주름이 선연해도 눈빛만은 그대로 소녀였다. 내 상상 속에서 엄마는 켈틱 하프 연주에 맞춰 민속춤을 추는 아일랜드 소녀, 양손을 허리춤에 얹고 꽃발을 내딛는 어여쁜 여자아이였다. 엄마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여전히 원을 그리며 수줍게 스텝을 밟고 있을 그 소녀와 함께 초록의 섬으로 떠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과 함께 자연스럽게 아일랜드가 내 마음속에 들어왔던 것 같다. 영국은 내 속에 있던 여행 유전자의 불씨를 당겨준 곳이었다. 대학 4학년 때 영국으로 첫 외국 여행을 떠났던 나는 어마어마한 대형 박물관에 틀어박혀 하루 종일 나올 줄을 몰랐다. 2층 버스를 타고 아무 곳에서나 내렸다 다시 탔다 하며 종점까지 갔던 기억이며 밤에 뛰쳐나가서 보았던 타워 브릿지의 야경과 생전 처음 본 으리으리한 리무진과 거리에서 구걸을 하면서도 더없이 당당한 거린의 모습까지. 그곳은 24살의 내가 처음으로 맞닥뜨린 신세계였다.
오랜 동경의 땅 아일랜드와 최초의 여행지 영국, 거기에다가 이번에는 치마 입은 남자들이 있는 스코틀랜드와 촌스러우면서도 유유자적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 웨일즈 지방까지 둘러볼 계획이니 떠나기 전부터 설렘의 지수가 측정조차 안 되었다. 서로 다르지만 때로는 하나로 느껴지는 브리티시 잉글랜드로 여행 계획을 짜면서 나는 한 가지만 다짐했다. 아이와 함께하는 여행. 이번에는 제대로 아이를 위한 여행을 만들어 보리라. 엄마가 욕심낸 여행에 아이가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선 것이 아니라 아이가 주체가 되어 보고 듣고 뛰어놀게 하고 싶었다. 그리하여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아이가 오감을 활짝 열어 호흡하고 느끼고 생동하는 여행을 만들어 보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이번 여행의 콘셉트를 이렇게 명명했다. 아이와 함께하는 동화나라 여행이라고. 이미 오래전에 성인이 된 내가 다시 동화책을 잡은 것은 37살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임신을 하면서였다. 태교를 위해 밤마다 동화책을 펼쳐들었는데 짧게 요약된 이야기여서일까 내용이 영 이상했다. 어린 시절 눈물을 글썽이게 했던 감동과 두고두고 되새기고 싶은 교훈과 상상의 날개를 펼치게 해주었던 동화는 온데간데 없고 공감할 수 없는 캐릭터와 부조리한 상황 설정, 황당무계한 결말뿐이었다. 걸핏하면 등장하는 새엄마들은 아이를 버리거나 일을 시키며 구박했고 아빠들은 일찍 죽었거나 살아있어도 유약한 방관자 또는 동조자였다. 그런가 하면 세상엔 어쩌면 그렇게 왕자와 공주가 많은지 웬만한 명함으로는 주인공 한번 해볼 수 없고 그 모든 왕자와 공주는 하나같이 잘생기고 예쁘고 착하기까지 했다. 게다가 첫눈에 사랑에 빠지기를 좋아하며 그대로 결혼에 꼴인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단다. 이렇게 비현실적인 내용들은 아이의 인격 형성에 오히려 해가 된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하지만 내가 회의해봤자 동화는 예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그러다 내린 결론. 그래, 오랫동안 전해져 온 이 동화들이 잘못된 게 아닐 거야. 내게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만한 동심이 사라져버린 거겠지. 그런 결론에 이르자 어쩔 수 없이 서글퍼졌다. 아이들을 상대할 때 가장 좋은 태도는 그들의 마음에 고스란히 공감해 주는 것이라고 한다. 아이와 함께 아이를 따라 동화나라 여행을 하다 보면 나도 세상을 바라볼 때 내 사견으로 오해하고 재해석하는 대신 아이처럼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영혼 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엄마가 아니라 진심으로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는 친구 같은 엄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다행히 아일랜드와 영국은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만한 유명한 동화가 가득한 곳이다. 걸리버부터 앨리스, 피터팬, 피터래빗, 그리고 해리포터에 이르기까지. 한 시절 우리를 두근거리게 하고 설레게 했던 그 모든 캐릭터들이 살아 숨쉬는 곳이다. 출발하기 전부터 우리는 밤마다 아이의 책상에서 꺼낸 동화 한 편으로 두근거리며 여행을 꿈꿨다. 그리고 마침내 피터팬을 만나기 위해 네버랜드로 날아간 웬디처럼 이미 마음은 소녀인 6살 아이와 언제나 소녀이고 싶은 42살의 엄마가 날아올랐다. 동화 속 나라로. 지역마다 각기 다른 동화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어서 전체를 다 읽어드리면 좋은데요. 시간 관계상 한 곳만 발췌를 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일즈 랜디드노, 잉글랜드 옥스퍼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루이스 캐럴. 우리는 누구나 이상한 나라에 빠져보고 싶다. 나는 얼마 전에서야 루이스 캐럴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제대로 읽었다. 콩닥거리는 마음으로 봤던 드라마에서 남녀 주인공이 푹 빠져버린 소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였다. 그 드라마 덕분에 서점가에서는 갑자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날개 돋친 듯 팔렸고 마침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어서 나는 조카에게 선물을 하려다가 내 것도 한 권 샀다. 초등학교 때 읽었던 동화책 속 파란 원피스를 입은 노란머리 앨리스와 회중시계를 들고 뛰어가던 토끼만 생각하고 가볍게 책장을 넘긴 것이 잘못이었다. 어느덧 나는 책장을 계속 넘길 수도 그렇다고 덮어버릴 수도 없는 상황에 빠져버렸다. 처음엔 오호 만족스러운 감탄사가 나왔다. 앨리스가 강둑에 앉아 언니 옆에서 할 일 없이 뒹굴다가 시계를 보며 달려가는 토끼를 따라간 것부터 재미있었다. 그래, 어릴 때는 신기한 것을 보면 앞뒤 재지 않고 쫓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나는 앨리스의 충동적인 행동이 마음에 들었다. 병에 들어있는 음료수를 마셨더니 키가 커지는 것도 재미있었다. 아, 나도 그 음료수를 마시고 5cm만 더 커지면 좋겠다. 키가 줄어든 앨리스가 조금 전 자기가 흘린 눈물바다에 빠져 허우적댈 때는 어린이들이 가진 상상의 날개를 톡 건드려주는 것 같아 감탄하기도 했다. 아, 이래서 명작이라고 하는구나. 하지만 책장을 넘기면 넘길수록 나는 발이 빠지지 않는 진흙탕 속으로 끌려가는 기분이었다. 수수께끼에 무책임하게 대꾸하는 모자장수, 갓난아기를 위아래로 난폭하게 흔들어대는 못생긴 공작부인, 여왕에게 벌을 받을까봐 하얀 장미에 빨간 칠을 하고 있는 카드 정원사, 툭하면 저것의 목을 쳐라 하며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리는 여왕까지. 그 어떤 인물도 정상이 아니었다. 개연성도 전혀 없었다. 이야기는 꿈속에서처럼 이리저리 점프를 했고 새로운 등장인물들은 나타났다가 말도 없이 사라졌으며 어떤 에피소드는 완벽하게 말장난으로 시작해서 말장난으로 끝났다. 에이, 못 읽겠다. 도대체 내가 무슨 이야기를 읽고 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어 책을 휙 던져버렸다. 하지만 금방 궁금해진다. 그래서 이야기를 어떻게 마무리 지을 건데 한숨을 쉬며 책을 다시 집어들기를 수십 번. 마지막 페이지를 덮고 나니 그제야 고개가 끄덕여진다. 와, 이게 진짜 동화구나. 아이들은 그런 존재다. 세상을 눈으로 보거나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꿈과 상상을 가미해 마음 내키는 대로 볼 수 있는 존재. 논리나 개연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문제를 내놓고 나도 몰라 라고 천연덕스럽게 얘기할 수 있으며 어떤 이야기를 기승전결이 아니라 승결전기로 하면서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야말로 딱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진 아이들의 이야기. 모든 것이 뒤죽박죽된 최고의 환상세계가 아닐까? 그때 앨리스는 조금 떨어진 곳에 한쪽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채셔 고양이를 보고 움찔 놀랐다. 고양이는 앨리스를 보고 씩 웃을 뿐이었다. 마음씨가 좋게 생긴 것 같았다. 하지만 엄청나게 긴 발톱과 날카로운 이빨이 많이 보여서 앨리스는 고양이에게 정중하게 대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앨리스는 자기가 부르는 이름을 고양이가 마음에 들어할지 몰라서 머뭇거리며 말을 걸었다. 채셔 고양이야. 하지만 고양이는 더 많이 씩하고 웃을 뿐이었다. 앨리스는 아직까지는 마음에 드나 봐 라고 생각하며 말을 이었다. 내가 여기서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말해줄래?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에 달려있지. 어디든 별로 상관없는데? 그렇다면 어느 쪽으로 가든 무슨 문제가 되겠어? 앨리스가 설명을 덧붙였다. 내가 어딘가에 도착할 수만 있다면야. 아, 넌 틀림없이 어딘가에 도착하게 돼 있어. 걸을만치 걸으면 말이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중에서. 걸을만치 걸어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만나기 위해 찾아온 곳은 웨일즈의 북서부 아일리시해에 면한 도시 랜드디노. 활처럼 굽은 긴 해안가를 따라 파스텔 톤의 빅토리아 양식 건물들이 우아하게 펼쳐져 있는 바닷가 도시다. 랜드디노는 19세기부터 휴양지로 사랑받아 왔는데 작가인 루이스 캐럴은 여름이면 앨리스의 실제 모델인 앨리스 리델 일가와 이곳에서 휴가를 보냈다고 한다. 여행을 오기 전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아보다가 나는 랜드디노에 앨리스 센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앨리스 센터가 어떤 곳인지는 전혀 나와 있지 않았다. 캐릭터가 가득한 선물 가게인지 베이트릭스 포터월드처럼 인형들로 재현된 동화나라인지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것만으로도 랜드디노를 방문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랜드디노, 이름도 얼마나 매력적인가. 앨리스가 떨어진 토끼 굴 세계에 새로운 이름을 붙여준다면 랜드디노가 제격인 것 같았다. 그래, 일단 가보자. 앨리스를 쫓아 하얀 토끼를 쫓아. 여행 중에는 무작정 쫓아가야 하는 순간도 있어야 하는 법이니까. 그렇게 우리는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 잉글랜드에 이어 웨일즈까지 찾아오게 되었다. 윈더미어에서 맨체스터로, 맨체스터에서 랜디드노로 이어지는 긴 여정이었다. 기차에서 내리자 톡 빗방울이 떨어진다. 하늘은 파란데 5걸음에 한 번씩 빗방울이 떨어진다. 역시 영국에서는 다양한 비트의 빗방울을 체험할 수 있다.
역에서 나와 숙소로 가는 길을 찾기 위해 두리번거리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아는 체를 하며 내가 들고 있는 쪽지를 봐준다.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한 블록 더 가라, 세 번째 코너에서 돌아라. 할머니부터 10대 소년까지 우리를 도와주지 못해 안달이다. 길을 잘 모르는 사람은 식료품 가게에 들어가 주소지를 보여주고 가게 주인도 모르면 같이 나와 지나가는 또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 준다. 비슷비슷하게 생긴 하얀 건물들이 늘어서 있는 거리에서 덕분에 우리는 참 쉽게 게스트하우스를 찾았다. 네? 뭐라고요? 앨리스 센터가 없어졌다고요? 나도 모르게 목에서 삑 쇳소리가 났다.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고 나와 제일 먼저 찾아온 관광 안내소. 고작 이런 소리를 듣기 위해 6살 딸아이를 데리고 긴 시간 기차를 타고 환승까지 해가며 이곳에 온 것이 아니다. 앨리스 센터에 대해서는 어디서 들으셨는데요? 인터넷에서. 아휴, 정보가 잘못 올라가 있네요. 이미 4년 전에 문을 닫았는데 어쩌나? 무작정 토끼를 따라 나섰다 캄캄한 토끼굴에 빠져버린 앨리스의 심정이 이러했을까? 관광 안내소를 나가야 하는데 나는 꼼짝도 할 수가 없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읽었을 때처럼 발이 빠지지 않는 진흙탕 속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그럼 랜드디노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와 관련된 다른 것은 없을까요? 작가가 여름 휴가를 보냈던 별장이 아파트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들은 것 같은데 거기가 어딘지 알 수 있을까요? 생떼라도 쓰고 싶은 심정이다. 무작정 가보자 하는 마음으로 정보도 잘 챙기지 않은 채 와놓고 지금은 앨리스 센터가 왜 없어졌느냐고 따지고 싶다. 하지만 내 의지로 와놓고 다른 사람에게 따질 수도 없는 노릇이니 괜히 심술이 난다. 다행히 관광 안내소의 새 직원은 정말 친절한 아가씨들이었다. 그들은 컴퓨터 앞에서 열심히 자판을 두드리더니 내게 2장의 프린트물을 건넨다. 그중 하나는 이 도시의 지도다. 동서남북 4방향에 앨리스와 토끼, 모자장수와 여왕이 그려져 있다. 미안해요. 힘들게 여기까지 왔을 텐데 앨리스 센터는 사라졌지만 여기 이 지도 보이시죠? 도시 4방향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4명의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그거라도 찾아보실래요? 그리고 이건 앨리스 그림이에요. 아이가 색칠하면 좋아할 것 같은데 더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얼마든지 드릴게요. 심술을 부리고 싶었던 나는 도리어 머쓱해진다. 미안해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들은 자꾸 내게 미안하다고 말한다. 나는 몇 번이나 고맙다고 말하며 관광 안내소를 나선다. 상냥한 아가씨들에게 위로를 받은 덕분에 다시 힘이 난다. 직원들과 나눈 이야기를 들려주자 아이는 오히려 팔딱팔딱 뛰며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 뭐라고 엄마? 그러니까 지금부터 길에서 앨리스랑 토끼랑 모자장수랑 여왕을 찾는다고? 완전 보물찾기잖아. 나 보물찾기 진짜 좋아하는데. 엄마 우리 내기할까? 누가 먼저 찾나? 이긴 사람 소원 들어주기. 오락가락하는 비를 맞으며 우리는 가장 먼저 바닷가로 달려갔다. 커다란 반원을 그리며 넓은 해안이 펼쳐져 있고 그만큼 넓은 산책로가 이어져 있다. 무엇보다 근사한 것은 산책로를 따라 화려한 건물들이 어깨를 맞대고 끝없이 이어져 있는 것이다. 아, 이런 건물이 빅토리아풍이구나. 새삼 고개가 끄덕여진다. 산책로 끝에는 놀이동산처럼 꾸며진 독특한 구조물의 다리가 바다를 향해 놓여 있어 호기심을 자극한다. 전체적으로 우아하면서도 아기자기하다. 확실히 아일랜드나 스코틀랜드와는 또 다른 느낌이다.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데 아이가 불쑥 환호성을 지른다. 엄마, 나 찾았어. 내가 먼저 찾은 거지? 저기 모자장수 주전자를 들고 있어. 어떻게 보면 다소 생뚱맞게 바닷가 앞 산책로에서 모자장수는 주전자를 들고 우스꽝스러운 자세로 서 있다. 제가 먼저 발견했다며 아이는 우산을 든 채 굳이 펜까지 꺼내 지도 위에 동그라미를 친다. 그러더니 또 어디로 가야 하나 즐거운 표정으로 두리번거린다. 그런 아이를 보니 조금 전 원망과 심술로 가득 찼던 내 마음이 민망하다. 잘 알아보지도 않고 온 것은 나였으면서 나는 다른 누군가에게 짜증을 내려 했다. 여기까지 온 것을 후회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이는 자신에게 주어진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재미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기쁠까 현재를 궁리한다. 참 현명한 마음이다. 엄마, 모자장수는 찾았으니까 다음은 토끼야. 빨리 따라와.
시계 방향으로 걸어가자 버스 정류장 건너편 공원에 재킷을 입은 토끼가 있다. 일부러 못 본 척했더니 아이는 또 제가 먼저 찾았다며 기뻐한다. 토끼 앞에서 사진을 찍어달라며 토끼처럼 깡충깡충 뛰는 아이를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린다. 사람들의 웃음이 무한했는지 금방 셀쭉해지는 아이. 그래도 마음을 푸는데 오래 걸리지 않는다. 기차역 앞에서 앨리스를 발견한 아이는 또 한 번 방방 뛰기 시작한다. 그런데 엄마는 앨리스를 보자 조금 서운하다. 앨리스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만큼 예쁜 소녀가 아니다. 오랜 세월 거리에 서 있었던 탓에 눈물로 얼룩진 소녀의 얼굴은 괴기스럽기까지 하다. 하지만 아이는 그런 것 따위는 개의치 않는다. 동화 속 주인공을 만났다는 사실이 기쁠 뿐이다. 아이는 연신 방긋방긋 웃으며 앨리스의 자세를 흉내내 제 치마도 살짝 들춰본다. 마지막으로 만난 여왕은 역시 심술궂은 얼굴이다. 손가락을 하늘 높이 치켜든 채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는데 대충 봐도 앨리스가 있는 방향이다. 여왕은 금방이라도 그쪽으로 종종거리며 달려갈 것 같다. 동서남북 네 방향에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등장인물을 모두 찾아낸 아이는 비가 내려 쌀쌀한데도 당당하게 아이스크림을 요구했다. 아이스크림을 먹는 아이 옆에서 나는 커피를 마시며 빗소리를 듣는다. 엄마, 내가 먹는 아이스크림 엄마도 먹어볼래? 어디 한번 줘봐.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내 입에 쏙 넣어준다. 차가운 아이스크림과 따뜻한 커피가 동시에 입안에 들어오자 두 가지의 상반된 맛이 오묘하게 섞인다. 딱 랜디 드노 같다. 차가움과 뜨거움, 실망감과 성취감, 아늑함과 외로움이 공존하는 곳. 루이스 캐럴은 평화롭고 아름다운 이 도시에서 어떤 생각을 하며 하늘을 보고 바다를 보고 앨리스 리델을 보았을까? 찰스 루트위지 도지슨, 이것이 루이스 캐럴의 본명이다. 그는 책을 낼 때만 루이스 캐럴이라는 필명을 사용했다. 옥스퍼드에 있는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 재학 시절 헨리 리델 학장의 집에서 어린 세자매를 만났던 캐럴. 그는 내성적이고 괴팍한 성격의 말더듬이어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지만 어린이들에게만은 달랐다. 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다정한 아저씨였다. 그는 리델 학장의 세 자매 중 둘째 딸 앨리스를 유독 예뻐해 그녀를 주인공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냈는데 어느 날 강가에서 보트를 타면서 앨리스의 자매들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바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다. 하지만 그의 삶은 동화 속 세상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 같다. 그는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다른 가족의 여름 휴가에 눈치 없게 쫓아다녔던 사람이었고 앨리스 리델에 대한 지나친 관심으로 결국 리델 집안과 인연을 끊어야 했다. 그런 그가 여름이면 방문했다는 이곳 랜디드노에서는 어떤 기분이었을까? 어느 여름 누군가는 모래밭을 뛰어다니고 누군가는 바다에서 헤엄을 치고 누군가는 연인의 손을 잡고 걸었을 이곳에서 루이스 캐럴은 어떤 생각을 하며 앨리스 리델의 곁에 머물렀을지. 다음 날은 웨일즈의 또 다른 도시인 코니로 넘어가는 일정이다. 전날과 달리 날씨가 좋다. 파란 하늘 아래의 랜디드노 바다는 어떨까? 우리는 자연스레 해변으로 걸음을 옮겼다. 햇볕은 어제보다 따사롭지만 바람은 어제만큼 춥다. 고작 9월 초순일 뿐인데 영국은 왜 이리도 추운 것일까? 아무리 옷을 단단히 여며도 바닷가 마을이다 보니 칼바람이 옷 속으로 파고든다. 털모자를 쓰고 히트텍에 기모안감이 든 후드티까지 겹쳐 입었는데 바닷가에 도착한 지 10분이 지나자 도저히 더 있을 수 없을 지경이다. 지안아, 어디 좀 들어가서 따뜻한 차라도 마시자. 왜? 너무 추워서. 넌 안 추워? 난 하나도 안 추워. 바다에 더 있고 싶어. 진흙이 정말 푹신푹신해. 엄마도 밟아봐. 진짜 부드러워. 당연하다. 아이에게는 네이와 두꺼운 티셔츠, 재킷과 털조끼까지 입혀주었으니 엄마보다는 덜 추울 것이다. 하지만 나는 추워도 너무 춥다. 숙소로 돌아가 두꺼운 옷으로 갈아입고 싶지만 아이를 챙겨서 숙소까지 다녀오는 일도 버겁게 느껴진다. 엄마, 우리 모래놀이 하자. 나 이 진흙이 진짜 좋아. 엄마도 이리 와서 진흙 좀 밟아봐. 바닷가에서 노는 것이 한없이 좋은 아이. 그래, 아이가 행복하다면 나도 버틸 때까지 버텨보는 수밖에. 알았어, 조금만 더 있자. 근데 엄마 진짜 추워지잖아. 조금만 더 놀고 따뜻한 데로 가자. 그리고 모래놀이는 혼자 해. 엄마는 추워서 뭘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여기 그냥 앉아 있을게.
추우면 움직여야지. 여기 진흙 좀 밟아봐. 여기를 엄마가 밟아줘야 해. 나는 아이가 원하는 대로 진흙도 밟아주고 돌도 치워준다. 얼마나 그렇게 했을까? 오들오들 떨다 보니 감기라도 걸리면 어쩌나 걱정이 된다. 내가 아픈 건 둘째치고 아이한테 옮기기라도 하면 큰일이다. 지안아, 이제 그만 가자. 싫어. 엄마가 더 있어도 된다고 했잖아. 난 이 놀이가 아직 안 끝났단 말이야. 엄마 춥다고. 넌 안 춥지만 엄마는 춥단 말이야. 아이 참, 엄마 그쪽이 아니라 이쪽을 밟아달라고 내가 말했잖아. 엄마의 말은 들리지도 않는지 제 뜻대로 안 되자 엄마에게 야단치듯 말하는 아이. 순간 나도 울컥 화가 난다. 아무리 아이지만 어쩜 이렇게 제 생각만 하나. 너무너무 화가 나서 획 돌아서 버린다. 엄만 추워서 갈 테니까 너 혼자 놀든지 따라오든지 마음대로 해. 화가 나서 성큼성큼 해변을 등지고 나오는데 어라, 이 녀석이 따라오질 않는다. 돌아보니 아이는 바닷가를 뱅뱅 돌며 여전히 모래놀이 중이다. 기가 막혀서 성큼성큼 더 걸어가다 돌아보니 어쭈 여전히 아이는 엄마 쪽을 쳐다보지도 않고 혼자 놀고 있다. 이건 완전히 기싸움이다. 좋아, 그럼 누가 이기나 어디 한번 해보자. 나는 산책로를 완전히 빠져나온 뒤 아이의 시야에서 보일 듯 말 듯한 곳에 웅크려 앉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바닷가 쪽으로 차 한 대가 돌진한다. 그 차를 보고 놀란 것일까? 아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놀이를 멈추고 산책로 쪽으로 뛰어온다. 으이구, 이제 항복이냐? 아이를 흘겨보며 나도 일어서는데 아이가 모래밭 끝에서 철퍼덕 넘어지고 만다. 아휴, 정말. 나는 자리에 선 채 아이를 바라본다. 벌떡 일어나기에 괜찮은가 했는데 아이가 꼼짝 않고 그 자리에 서 있다. 느릿느릿 다가가 보니 세상에 젖은 모래로 범벅된 얼굴에 코피가 흐르고 있다. 아이의 옷 위로 시뻘건 피가 뚝뚝 떨어진다. 물론 벌써 울음도 터져 있는 상태다. 엄마! 그 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속이 상하는지. 서둘러 다가가 무릎에 앉혀놓고 코피도 막아주고 얼굴에 묻은 모래도 털어준다. 그리고는 기어이 엄마의 잔소리를 하고 만다. 아우 진짜 내가 못 살아. 그러니까 엄마 말을 들었어야지. 엄마 말 안 듣고 내 맘대로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얼굴도 씻고 옷도 갈아입으러 다시 숙소로 돌아가는 길. 엄마 손을 꼭 잡고 걷던 아이가 손가락에 힘을 주더니 이렇게 말한다. 엄마 미안해. 내가 뛰면서 앞만 보지 말고 아래도 봐야 했는데 안 그랬어. 정말 미안해. 병 주고 약 주고 하여간 아이들은 못 말린다. 나는 마음이 짠해져 그대로 꼭 안아준다. 하필 우리가 서로한테 마음이 상해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서 엄마도 너무 속상해. 벌떡 일어난 것은 정말 기특했어. 아주 잘했어. 많이 안 다친 것도 다행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좀 더 조심하자.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이런 일도 생긴 거잖아. 좀 더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 주자. 응? 아이도 고개를 끄덕끄덕. 엄마도 고개를 끄덕끄덕. 숙소에서 나오자 기온이 쑥 올라가 있다. 따뜻한 공기와 매섭지 않은 바람에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진다. 바닷가에는 조금 전과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산책을 하고 있었다. 다들 어디에 숨어 있다가 쏟아져 나온 것일까? 엄마 말이야. 작은 말. 아니야 지안아. 이건 덩키 당나귀야. 당나귀? 아 귀여워. 당나귀 옆으로 다가갔더니 당근을 가져온 소년이 지안이에게도 반토막을 내민다. 무서워서 싫다고 할 줄 알았는데 아이는 소년이 가르쳐준 대로 손바닥을 펴서 당나귀에게 당근을 먹인다. 2파운드를 내면 당나귀를 탈 수 있다기에 나는 아이에게 2파운드를 준다. 코피까지 터졌는데 당나귀와의 추억이라도 만들어줘야지 싶어서 아이는 행복한 표정으로 당나귀 위에 올라탄다. 모래밭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바닷바람이 당나귀를 밀어준다. 당나귀를 타고 즐거워하는 아이를 보자 조금 전 그렇게 속상했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진다. 아이는 생전 처음 타본 당나귀가 무척 마음에 들었나 보다. 빨리 당근을 사오잔다. 곧 출발해야 해서 그럴 수 없다고 했는데도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 심지어 자기가 당나귀와 있을 테니 엄마 혼자 뛰어가서 당근을 사오란다. 하지만 벌써 버스 시간이 다 되어간다. 지안아, 이제 우리 가야 되니까 당나귀한테 작별 인사할래? 아이는 엄마 아빠와 포옹할 때처럼 당나귀를 꼭 껴안아 준다. 그리고 당나귀와 헤어져 몇 걸음 걷다 말고 엄마를 껴안는다. 왜? 아쉬워? 아쉬워. 너무너무 아쉬워. 엄마는 지안이가 당나귀를 이렇게 예뻐할 줄 몰랐네. 나도 당나귀가 이렇게 예쁠 줄 몰랐어.
이제 그만 걷자고 해도 아이는 뭐가 그리 아쉽고 허전한지 더 깊이 엄마 품으로 파고든다. 코니로 가는 시내버스에 올라타자 이틀 동안 누비고 다녔던 랜디드노가 점점 멀어진다. 저기는 우리가 저녁을 먹었던 레스토랑, 저기는 아빠한테 편지를 붙였던 우체국, 저기는 우리에게 지도를 주었던 관광 안내소.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아주 잠깐 스쳐가는 도시라고 생각했는데 이 도시를 속속들이 아는 것처럼 모든 건물과 거리가 낯익고 다정하다. 투둑투둑 빗방울이 버스 차창을 때린다. 조금 전만 해도 화창했는데 언제 또 이렇게 구름이 몰려들어 비를 뿌리는 걸까? 지아나, 우리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된 것 같아. 왜? 랜디드노에서 이틀 있었는데 한참 있었던 것 같아. 맞아, 날씨도 계속 이랬다 저랬다 하고 엄마랑 재한이가 싸우고 토라지기도 했고 내가 넘어져서 코피도 흘리고 뭔가 아주 뒤죽박죽이었던 것 같아. 맞아, 여긴 이상한 나라였어. 아이의 말처럼 랜디드노야말로 이상한 나라가 아니었을까? 앞으로 엄마와 재한이가 싸우면 안 된다는 것, 서로서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생각해줘야 한다는 것이라는 교훈으로 랜디드노의 일정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문득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대사가 떠오른다. 교훈이 없을 수도 있어요. 매사에 교훈 찾는 걸 아주 좋아하시네. 맞다. 교훈적인 내용이 전혀 없는 그저 아이가 중심이 되고 아이의 눈높이에서 아이에 의해 모든 것이 이해되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야말로 진정한 동화다. 그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내가 어리석게 굴었던 도시 랜디드노. 이곳은 내게 아주 오래오래 기억될 이상한 나라다. 루이스 캐럴. 본명은 찰스 루트위지 도지슨. 영국 채셔주에서 성공회 사제의 11명의 자녀 중 셋째로 출생했다. 럭비 공립학교와 옥스퍼드 대학의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에서 수학한 후 26년간 옥스퍼드 대학의 수학 교수로 근무하면서 동화와 수학, 논리학 서적들을 펴냈다. 캐럴은 대학생 시절 학장이었던 헨리 리델의 집에 하숙하면서 그 집의 아이들과 자주 어울려 놀았다. 특히 학장의 둘째 딸인 앨리스 리델에게 매료되어 그녀를 주인공으로 한 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와 그 속편인 거울 나라의 앨리스를 썼다. 유머와 환상으로 가득 찬 이 작품들로 캐럴은 근대 아동문학 확립자의 한 사람이 되었다. 저서, 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거울 나라의 앨리스, 괴물 스나크잡이, 수학책, 유클리드와 그 경쟁자와 다수의 시집.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지금 다시 읽어도 조금 해석이 모호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 신기한 동화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책을 다 덮고 나면은 이대로 아이와 한번 여행을 떠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영국 하면 영국의 여러 명소나 뭐 박물관 이런 데를 방문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동화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것도 색다른 여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저희가 당장 여행을 떠날 수는 없으니까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도 대리만족을 느껴보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되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